오늘 할 거는 비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비견이 겁재나 비견이나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나랑 오행이 같다예요. 나랑 오행이 같다. 그러면은 사주에서 이렇게 팔자의 구성에서 이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관계를 보는데 그 관계가 생극재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극이니까 뭐예요? 다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극이 되면은 생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될 거예요. 그게 일간이 주재를 하는데, 비견겁재는 오행이 똑같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를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같이 다루거나 같이 감당하거나 분리해서 뺏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같다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존재, 다른 타인이 그 내 운명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견겁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한테 주어진 것을 오롯하게 나 혼자 감당하고, 그러니까 좀 외로운 구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견겁재가 없는 사람들은 외로움, 혼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비견겁재가 있다면은 외롭지는 않으나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가 뭐 제복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걸 나누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달라지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견은 도대체 겁재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은 오행이고 타인인데 겁재랑 어떻게 다르겠느냐가 포인트예요. 비슷하게 보되 어떤 점이 다른가를 사고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비견의 뜻은, 견은 어깨견, 견줄비의 어깨견이에요. 그럼 이제 어깨를 견주다라는 뜻이죠. 그게 결국 뭐냐면은 너랑 나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뜻이니까 나랑 너랑 비슷하다, 동질감 있다, 성향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겁재는 뭐예요? 완전히 이질적인 형태잖아요. 다르다, 타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비견은 내가 너고 너가 나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부인이라 그래요. 겁재가 외부인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비견은 내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뭐가 되겠어요? 친구, 가족, 가까운 사람, 뭐 친지도 될 거고요.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겁재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뭐라고요? 나중에 나이 먹고 좀 크면은 다르다는 걸 인식한다고요. 다르다는 걸. 근데 비견은 어때요? 나랑 비슷한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친구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 발달하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인연이 안 되겠네요. 나랑 완전히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인연이 되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겁재는 오히려 나랑 다르고 이질적인 사람하고 인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도 반갑다, 1시간 얘기하니까 10년지기처럼 느껴지고 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편해지는 것 때문에 쟁제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처음 봤는데 편해진다는 건 뭐예요? 만만해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겁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요. 만만해 보일 수 있다. 근데 비견은 아니에요. 비견은 딱 처음 봤을 때 내가 생각한 나의 성향과 비슷하지 않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비견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그 학생들을 잘 보세요. 학생들을 보면은 그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니죠. 저도 중학교 때를 보면은 중학교 때 5명, 독수리 오형제 마냥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다고요. 등교할 때도 걔네들하고 같이 하고, 이제 하교할 때도 걔네들하고 자전거 타고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논다, 뭐 찜질방 같은 데서 놀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박 2일로. 그럴 때 이제 그 5명이 이렇게 항상 중마고처럼 다녔다고요. 뭐를 해도 항상 함께하는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고등학교도 가니까 뭐예요? 또 5명이 또 생겨. 항상 5명이었던 것 같아요. 비견의 역할이라고요. 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기도 해요, 이 비견이. 그래서 안 맞으면은 이렇게 내보내고요, 맞으면 이렇게 들여오고, 이러는 게 비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편가르기를 한다,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런 게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비견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렇게 얼굴만 보고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뭔가 호감이 가거나 멀리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비견들은 이게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속도도 대단히 빠르고요. 가까워질 수 없다면 계속 밀어내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주변에 비견만 놔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주에 비견 겁재가 다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 짓도 하고 겁재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폭이 가장 큰 것은 비견 겁재가 다 있는 명이 되겠네요. 그만큼 인생도 롤러코스터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비견이 있게 되면은 그런 형태로 출발하게 된다. 가깝다. 생판 남이더라도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겁재에 비교해서 뭐 똑같이 쟁제를 하는 힘이 있겠지만은 겁재에 비해서 전투력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현격하게. 겁재는 쟁제한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네, 다 걸잖아요, 정말로. 다 걸고 이렇게 하는데 비견은 그렇게까지 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겁재하고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르다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을 뜻하는 게 이제 비견인데, 그럼 여기서 성향도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겁재는 그때 이성적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차가워진다. 큰 일일수록 두뇌가 차가워진다. 냉정해진다. 이게 강해요. 근데 비견은 얘는 감정형이에요. 감정적이다. 가슴형이라고 해요. 뜨거운 가슴형이에요. 뜨거운 가슴형.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공감력. 내 주변 사람이 느끼는 뭐 기쁨, 고통,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요 같이 느끼는 힘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친구가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요. 친구가 기쁘다 그러면 이게 마치 내가 기쁜 거야. 로또가 됐대, 친구가. 그러면은 겁재는 어때요? 겉으로는 축하면서 속으로는 배가 너무 아픈데, 비견은 어때요? 진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뭔가 기뻐해준다. 네 일이 내 일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비견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견 정도는 있어야 타인의 그런 아픔, 기쁨,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나다. 옆에서 그냥 우는 것만 봐도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견이 있는 분들 TV에서 막 운다. 같이 운다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같이 나고 있어. 그런 공감력이 대단히 뛰어난 게 비견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사고를 칠 수도 있겠죠. 냉정해야 될 때 같이 움직이잖아. 친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뭐 맞고 있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경찰서 가고 같이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이럴 수 있다고요. 감정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겁재는 그 순간에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비견도 없고 겁재도 없죠. 막 TV에서 슬픈 게 나와요. 슬프다는 건 알겠어. 눈물도 막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와요. 근데 터지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와이프는 옆에서 같이 이렇게 울고 있어. 네, 비견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느낀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비견인 사람들이 애견,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처럼 대하는 게 겁재보다 더 월등해요. 만약에 강아지가 아파요. 아프면은 그 눈빛만 보고도 아프면 엄청나게 공감해요. 걔가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울어.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가족처럼 비견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족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뭔가 저는 반려동물을 그래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나, 똑같이 사람처럼 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족 대신에 그렇게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비견겁재가 이제 드디어 좀 주도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사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재관들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비겁의 식상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가족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견이든 겁재든 볼 때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위치적인 부분을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위치는 하나하나 다 찝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천간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 정도만 구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천간하고 지지에 있을 때 이 비견이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간이 위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일간인 내가 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사주 전체를 주재하려고 할 텐데 얘도 똑같이 나랑 동등한 입장에서 주재를 하려고 해요. 사주 전체 에너지를.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경쟁 코드를 가지고 있겠구나. 나랑 똑같은 거니까. 나랑 똑같이 내 사주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루려고 한다. 자, 그럼 내 사주의 복량이 제복이 한 100억 정도 볼 수 있는 복량이 있어요. 평생 한 100억 정도는 벌 것 같아. 근데 옆에 비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얘한테 50억 떼줘야 되는 거예요. 복량을 나누는 힘도 된다고요. 자, CEO들은
대체적으로 부를 잃을 가능성이 높죠. 부자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자, 그럼 이제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 내 돈이에요, 그게. 일부분은 직원한테 줘야 되고, 일부분은 재료비로 들어갈 것이고, 번 돈이 나 혼자 누리라고 주어진 제복이 아니잖아요. 나누라고 주어진 제복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견 겁재가 있다는 것이. 나 혼자 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 천간에 있으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지지에 있으면 어떻다? 그 지지에 근거하게 되면 일간은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뭐 어떻다는 거,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멘탈도 셀 것이고, 그 힘이, 그러니까 근력도 세져요. 대놓고 얘기하면. 근데 그 근력이 정신적인 근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멘탈적인 거죠. 그럼 그 멘탈이 왜 강해진 거예요? 비견 때문에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가장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잖아요. 비견이 있다는 것은요, 의지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다못해 뭐 부모궁에 이렇게 비견이 있다 이러면은 힘들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생각해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제 힘들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제 버티고 막 이런단 말이죠. 힘들 때마다 우리 집에 그 강아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런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지지에 비견이 있게 되면은. 그 존재로부터 힘을 받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존재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겠죠. 대체로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죠. 지지해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적으로 나한테 지지를 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의 비견이 괜찮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처가 있다.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지의 비견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뭔가 협업하고 협력적인 형태, 분리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분리를 한다 그래도요, 뭐 내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비견이 많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되겠죠. 의지도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다각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겁재도 경쟁자가 되고 비견도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겁재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겁재는 일단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경쟁을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경쟁하는 것을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비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친구랑 경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쟁자지만 대체로 선의의 경쟁처럼 펼쳐지기도 합니다. 1등이 빛나는 이유는 왜 빛나는 거예요? 2등이 있으니까 빛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있게 되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서로 인정하고. 겁재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얘기할 때 비견만 있는 사람들은요, 반에서 1등 하려고 해요. 1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반에서 1등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비교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옆에 친구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야, 옆반의 철수는 이번에 점수가 몇 점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제 부모님끼리 만나면은.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옆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은 형 동생인데 비교하게 된다고요. 당연히 나이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 그러면 겁재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비교를 누구랑 해요? TV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경쟁 라이벌이라도 그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 내가 인지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실감이 안 나잖아요. 겁재랑 그 경쟁하는 거는 내가 생판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형태로 인식을 하게끔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왜 팔자대로 흘러갈까? 팔자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을 인식하게끔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 겁재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경쟁이 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나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경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된다, 비견은. 오늘도 포기하는 저를 보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나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항상 저하고 경쟁하면 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견의 특징을 인식하시고요. 겁재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뭐가 달라지는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범위도 크게 다르고, 어쨌든 비견은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비견은 물론 분리 작용도 하고 협업적인 작용도 하겠지만은 대체로 협업에 가까워요.
겁재는 정제하고 완전 대응해서 나온 단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비슷한 사람, 내 주변에 나랑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쟁제를 하더라도 겁재처럼 다 털어가진 않아요. 겁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 털어가거든요. 제대로 턴다 이러면은. 그럼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야 그냥. 노후가 보장이 안 될 정도로. 근데 비견은 쟁제를 해도 보장은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을 넘지는 않아요. 겁재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것들하고 연결될 때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구분하시면 돼요. 자, 비견이 식신을 같이 봐요. 식신 상관을 보겠죠? 겁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림없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근데 그 협력이나 협업, 같이 한다의 그 주체가 비견이니까 어때요? 가까운 사람이 되겠네요. 뭐예요? 가족이 되겠네요. 친구가 되겠네요. 자, 이런 가족, 친구가 식신을 봤다. 식신은 뭐예요? 나의, 오리지널 나의 표현 같은 거잖아요.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솔직함이에요. 식신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솔직하다, 눈치 안 본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의 고유의 마이웨이를 유지하는 힘 같은 거예요. 강의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유머를 했어. 안 웃었어. 상관없다고요. 식신들은 그냥 한다. 계속해요. 만약에 상관이 유머를 했는데 안 웃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반성. 왜 안 하지? 막 이래요 진짜로. 네, 근데 식신은 주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길을 유지하는 힘이 대단히 강해요. 누가 눈치 주더라도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도와줘요? 비견들이 도와주네요. 목소리가 커지겠네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크겠네요. 내가 뭐 하겠다 이러면 가족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심지어 잘해. 프로게이머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비견이 하라 그러죠. 나도 네가 하는 게 좋아 보여. 그래서 16살 막 이럴 때 프로게이머 막 데뷔하고 17 이럴 때 그게 누구예요? 있어요. 페이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 동창이에요? 네. 마포고등학교 나왔어요? 중학교예요? 예, 어쨌든 거기 페이커가 갑인일주죠. 비견이 이렇게 있죠. 예, 비견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부도 꽤 잘했다고 들었어요. 공부 꽤 잘했는데 게임을 하기만 하면 1등을 하고 이게 너무 자기랑 수준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자동 매칭을 하거든요.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프로게임을 할까 말까. 이제 근데 공부도 곧잘 하니까 이게 선택이 얼마나 어려워. 공부 못했으면 차라리 바로 게임으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그 선생님이 설득을 해요. 부모님한테. 얘가 이걸 하다가 안 되더라도 다시 공부를 하면 된다. 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에 남을 그런 사람이 17부터 지금 20대 중반이잖아요. 10년 넘게 했거든요. 국내 프로 스포츠 중에서 연봉이 제일 높아요. 야구, 축구 다 포함해서. 손흥민 같은 사람 제외하고. 갑인일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비견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다 동조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동조를 해주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소통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영혼이 소통되고 나랑 비슷한 성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인연이 된다는 소리예요. 나랑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하고. 자, 그러면은 비견의 식신을 봤는데 깡패야. 주변에 다 어떻다는 거예요? 깡패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동질감을 느껴요. 내가 제 돈을 뺏어야겠어. 같이 뺏을까? 이러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서 동조해주는 세력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할 때 이런 비견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애할 때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 그 주변 친구들을 봐라 이런 조언들을 하죠. 그런 조언을 하려면 그 대상이 비견이 사주에 있는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거는 비견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재가 있을 때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다르잖아요. 나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비견이 있다는 것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그게 맞아떨어져요. 주변 친구들 봐라. 그럼 그 사람 알 수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럼 틀림없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냥. 그럴 때 이제 결혼에 대한 선택을 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다 약간 건들건들해. 그런 성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고 판단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족하고
동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업적 코드가 강해요. 코드가 굉장히 강하다. 잘 어울린다. 누구랑 동업하는 게 잘 맞는 거예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해도 된다라고 말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동업을 하는데 만약에 생판 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같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비견으로 되어 있어야 그 아르바이트생이 나랑 같은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어때요? 월급이 좀 밀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만약에 겁재가 있어요. 비견이 아니라. 월급 밀리면 어떻게 돼요? 노동부에서 호출이 와요. 갑자기. 잠깐 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겁재로 되어 있으면. 나랑 다르다는 거죠. 속이 달라요. 겁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견은 똑같아요. 속이.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현금이 안 돌아서 월급이 한 이틀 밀릴 것 같아. 이러면 알바생이 이해합니다. 이러고 이해를 해줘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잘해줬으니까. 알바생한테 잘해줬잖아요. 가족처럼 대해줬잖아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가족 같은 회사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비견이 있으면 진짜로 그렇게 물심양면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비겁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 같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동업적 코드가 대단히 크다. 그리고 당연히 인복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인복. 뭔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사실 사람 때문 아니에요? 돈은 별개고 거의 대부분 사람 문제잖아요. 부대껴야 되잖아요. 저 인간 진짜 싫은데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체감하는 법칙이 하나 있죠.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어딜 가더라도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 어딜 가더라도. 근데 이렇게 비견에 식신이 돼 있으면 그런 사람도 나와 연결돼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갈 때는 비견처럼 변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인복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마찰 이런 것이 거의 없다. 근데 비견이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공감력이라고요. 내가 뭔 말을 해도 이해해 준다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은 거죠. 많기도 하고 자기가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비견의 식상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요,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이렇게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이거 비밀이야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비밀도 다 지켜주고요. 오히려 이제 나보다 좀 더 앞서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 때 가면 조언도 잘 해주고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애 상담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상황에 몰입을 해서 같이 고민해 주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약간 남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감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겠다. 머리로는 공감해도 가슴으로는 공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견의 식신을 봤다는 것은요, 뭐를 하더라도 나의 뜻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목소리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많죠. 인기인이에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인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항상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연락이 잘 돼요. 잘 됨.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 연락해요? 그래, 결혼식 할 때 연락하잖아. 결혼식 할 때 연락해. 청첩장 갑자기, 난 1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청첩장 띡 날라오잖아요. 그것도 만나서 줘야 되는데 모바일 청첩장으로 카톡으로 보내. 딱 열어봤더니 계좌번호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그게 있대요. 전화 공포증 같은 게 있대요. 전화하는 게 어렵대요, 되게.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눌러서 이렇게 전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숨 쉬듯이 그냥 해요. 전화를 그냥 해서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친구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연락이 잠깐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이 안 되는 게 일부러 막 안 되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갔거나 해외를 나가거나 이러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항상 드글드글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그래서 결혼식 한 번 하면은 막 친구들 막 100명씩 오고 이러거든요. 심지어 걔네들이 다 친한 친구야. 비견이 그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인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정치인이라던가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견겁제를 가지고 있다.
세력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선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똑같은 말을 해도 와닿게 얘기를 해요.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게 얘기를 합니다. 연설을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울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느껴져요. 비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겁이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연락 잘 되고 전화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고 또 시시콜콜한 얘기해도 뭐 재미도 있고 이럴 거예요. 연락도 잘 되고 재미도 있죠. 재미도 있습니다.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대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향이 대화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나랑 비슷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주식 얘기했는데 얘도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거죠. 부동산 얘기했더니 이미 하고 있더라. 연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막 사귀는 상황에 막 내가 얼마 전에 싸웠다고 막 고민하는데 자기도 막 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 때문에 비견의 식신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나쁘게 얘기할 수 없는 구조예요. 뭐 당연히 이제 나쁘게 얘기하려면은 이런 구조인데 불구하고 뭔가 범죄 집단에 들어가 있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이 또 저놈들끼리 모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비행 청소년이야. 그럼 이제 구멍구멍 애들끼리 그 나쁘게 거기서 또 약간 주도할 거 아니에요, 관계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에서 재까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쁘게 얘기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부자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재를 본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재를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년기 어렸을 때 약간 비행을 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철 들어간다. 돈 벌어간다. 사회활동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재를 통한 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비행하는 애들이 돈 벌려면은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불법적인 일도 잘 안 해요. 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늦게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이 비견이 월지 같은 데 있다. 이러면은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집안에 쭉 내려오는데 딱 내 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부터 집안을 중흥시킨다. 그게 이제 걸록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록을 세운다. 예, 나 때부터 해서 시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됩니다. 거의 극찬에 가까운. 근데 어떻다고요? 인기가 동네에서 인기 있다고요?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동네의 범위가 커졌어요. 당근마켓도 우리 동네 가까운 곳이 검색되잖아요. 요즘에는 당근 해보니까 막 이거는 동네 치고 너무 먼데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차 타고 막 20분을 넘게 가야 돼. 네, 그런 가깝다의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겁재처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판 모르는 남인데 그래도 나랑 비슷한 성향이 되겠어요. SNS 활동을 한다. 뭐 게시물도 올리고 뭐 글도 쓰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공감이 드는 생판 모르는 남들이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비견겁제가 요즘에는 약간 혼용되는 것처럼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요. 상관을 봐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여론 형성을 하기 좋죠. 상관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요. 본질을 본다. 자, 본질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본질을 꿰뚫어 볼까? 여기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대로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듣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의심이죠. 그래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식 교육에 가장 안 맞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게 그 예전에 그 IMF 직전에 뭐 대부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간접적으로 겪었거든요. 뭐 그때 해봤자 초등학생인데 뭘 알겠어요, 제가. 근데 그때 뉴스에서 난리 났던 기억은 나거든요. 그 IMF가 터지기 전까지 괜찮다고 했어요. 터지기 전까지. 그럼 이제 상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죠, 그거를. 아,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내 옆집에 누구 아저씨는 지금 직장에서 잘리고 누구는 월급 못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고 파고드는 기질이 있어요. 여론 형성한다. 옛날에 기자들이 이랬죠. 정부에서 하는 말 곧이곧대로 안 믿고 파고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상관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질을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힘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 거기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상관을 봤는데 비견을 봤네요. 어떻다는 거예요? 여론 형성을 하고 그런 사회를 뭔가 바꾸고 그런 약간 개혁하고 이런 힘이 훨씬 커져 있다. 식신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정치까지 가지지가 않아요. 식신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정치보다. 뭐 정책을 발표하고 최근에 뭐 논란이 있었던 여러 정책들이 있잖아요. 만 5세 뭐 입학 추진하겠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식. 물론 내 자식하고 연결되면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치 쪽으로 확 쏠리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쪽으로 몰입이 돼요. 그래서 상관이 한 개만 있어도요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돼요. 정치적 성향, 관심, 그리고 분노. 특히 이제 뭐에 분노해요? 정의롭지 않은 거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겠죠.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견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동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요.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굉장히 잘 맞는 구조가 된다. 그렇게 또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정치적 활동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비견을 모아서 재에 집중하게 돼요. 식신하고 상관이 똑같이 재를 보더라도 좀 달라요. 식신 같은 경우는 돈 자체, 그런 버는 것 자체에 목적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신은. 그냥 내가 친구들 모아서 꽃꽂이 같은 거 그냥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그냥 야, 이거 하나 차릴까? 이래서 이제 차려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되고 이러는 거죠. 식신은 그래서 자아실현적 코드가 훨씬 강해요. 자아실현, 행복, 만족 이런 게 더 큰데 상관이 이렇게 되면은 재에 목적하게 돼요. 우리는 왜 모였냐? 돈 벌기 위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그래서 재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약간 사회적 활동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돈을 버는 형태로 협업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 사주도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인기를 보장할 수 있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비견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견의 인기 범위보다 조금 더 확장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상관이 재를 보면 그런 영리적인 걸로 가고요. 관사를 보게 되면은 확실한 사회 운동가가 됩니다. 예, 운동가가 되고 비견이니까 어때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가게 돼요. 특히 여기에 뭐 상관의 편관까지 보게 되면 어때요? 예, 목숨 걸고 활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목숨 약간 비약이긴 한데 그 정도로 운명을 걸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다 걸고 그런 사회 활동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식상이 있는데 비견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나와 뜻을 함께 할 만한 동질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데 비견으로 되어 있으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져서 오래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나를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고 정신 차리고 싶을 때는 이분들한테 가시면 돼요. 예, 상관 뭔가 이렇게 내가 독서를 듣고 바뀌고 싶다 그러면 상관만한 게 없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비견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독서를 어떻게 해요? 맞춤 독서를 해줘요. 나한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충격을 받으면서 바뀌어 갈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비견하고 상관이 있으세요. 저한테 항상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을 그때는 다 무시하고 30살 넘어서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었어. 예, 귀가 안 열릴 때 들은 거죠. 그거는 귀가 열리고 들으니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건강하게 잘 되게끔 바꿔주는 좋은 능력, 단점 같은 거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 같은 걸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견에 식신하고 상관을 보고 있는 명은 대체로 협업, 협력, 같이 가는 구조로 형성된다. 제가 붙으면은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적 코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관을 보게 되면 그런 걸 바꾸고 약간 사회운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더라. 그게 두 개 다 없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뭔가 대화할 때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냥 식상만 있으면은
비견겁제가 없는 상태에서 식상은 자기 얘기를 하는 정도로 가기 때문에 대화가 즐겁지 않을 수 있거든요. 비겁이 있으면 재밌어요, 대화가. 식상이 없더라도 재밌는데 있으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고민 털어놓고 같이 대화하고 수다를 떨어도 뭐 좋은 사람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비겁이 있는 사람처럼 바뀌고 싶으면 연락을 자주 하면 됩니다. 주변에 연락을 안 하잖아. 근데 비견들은 그냥 한다고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잘 살아? 뭐하고 살아?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시간 보면 막 2시간 확 지나가 있고 그래요. 자, 이 비견이 쟁제를 한다고요? 근데 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를 놓고 싸운다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둘인데 먹을 거는 한 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개를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뭔가 나누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비견이 있는데 제가 발달한 명들은요, 복량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복의 총량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나누는 힘이 있어요. 좋죠? 안 좋나? 네, 아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이 정도 번다, 나 혼자 쓰라고 주어진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비견이니까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반려견이 있어요. 그 반려견한테 월급의 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게 천간에 있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어때요?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도 훨씬 비싸거든요.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을 보잖아. 근데 걔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보험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세금을 부과하겠다. 독일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유기견 센터가 그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네, 함부로 그 안락사도 못 시키거든요. 독일은. 아니, 키우는 사람만 부과하고, 거기는 또 산책 안 시키면 벌금 내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좀 그거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버려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물가도 엄청 폭등하고 사료값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감당 못하고 막 유기되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충분히 부담을 해요. 비견이 있고 하면은 내 가족한테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다 혜택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동의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 비견겁제가 있는 명들은요,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요, 그거 나 혼자 독식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쓰라고 주어진 돈이 아니라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누구는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걸 나 혼자 독식할 게 아니라 기부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좀 괜찮은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편해지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견이 쟁제를 한다는 거. 자, 비견이 정제를 봤어요. 정제는 재이고 돈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할 일 같은 거예요. 책임 코드가 들어간다고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은 있는 사람은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남달라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담감이 따라오죠. 내가 책임지겠는데 부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제가 있게 되면요, 그게 실감이 돼요. 그 부담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책임 코드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비견이 같이 봤다는 건 뭐예요? 나눈다예요. 책임할 일을 나눈다. 쟁제가 결국에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는 형태가 돼요. 함께 감당한다. 이 감당을 돈도 감당하는 거예요. 긍정적이죠. 돈도 감당하니까. 자,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으면요, 내가 뭔가를 부담을 느끼면서 뭔가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주변에서 같이 해줄까? 도와주는 사람이 늘 있더라. 근데 도와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챙겨줘야 되잖아. 근데 겁제랑 다른 건 그거예요. 겁제는 만약에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았는데 안 챙겨주면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요. 비견은 그렇게까지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이요, 당연시 되어 있어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적으로 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런 게 되어 있으면요, 내가 마치 마지처럼 책임져야 되는 형태. 근데 이 비견이 지지로 가면 더욱더 그러겠죠. 지지로 되어 있으면 확실한 가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천간으로 되어 있으면은 가장은 아니지만은 나누어서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런 집안을 책임지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첫째한테 몰빵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첫째가 아들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셋째였는데도 가장이었어요.
첫째면 틀림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사주에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어떡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다 같이 감당을 해주더라. 나 혼자 몰빵해서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더라도 나누어서 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쟁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탈제, 손재를 얘기하기에는 겁재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정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끼는 거죠. 내가 아끼는 것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걸 남한테 주는 건 다르죠. 나한테 소중하지도 않은 걸 누구한테 주는 건 누가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근데 나한테 이게 너무 소중해, 이걸 그냥 줘야 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충분히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견은 그 인복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성질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향. 기꺼이 이렇게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낌없이 퍼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겠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눠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쟁제의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는데 제의 증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쟁제를 하니까 뺏어와야 되고 막 이럴 수는 있잖아요. 뺏어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사주는. 뭐 재산의 증식이라던가 뭐 비견을 통해서 뭐 재를 키운다던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려면은 여기에 당연히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되겠죠. 없으면은 인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다룬다 이러면 뭐 재테크적 성향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식상으로 하면은 이제 이건 몸으로 하는 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인성은 머리로 한다, 식상은 몸으로 한다. 재를 다루는 방법, 돈을 다루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상보다 인성이 개입되어 있어야 부의 그릇을 늘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성이 돈이에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재테크를 손발로 하진 않죠. 머리로 하잖아요. 판단하고 실행하고 타이밍 맞추고 이런 것들이 다 인성적 코드예요. 라는 건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이 들어가 있다. 같이 식당 운영하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좀 다른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쟁제하는 것은 재를 증식하는 거랑은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정제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지만 우리의 것도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뭐 재산 같은 거예요. 그럼 뭐 선산을 물려받았다거나 땅을 물려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다 제 영역이에요. 비견을 받다는 건 뭐예요? 같이 감당하고 있다,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코드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쟁제가 전투적이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겁재는 엄청나게 전투적이에요. 내 것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 멀리 하려고 하고, 낯가림 굉장히 심하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그게 감당 안 되면 뭐 탈재로 연결되고 억울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 갑자기 겁재운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돌변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형제 간의 소송 같은 게 붙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정제는 어쨌든 뺏기거나 내가 뭔가 컨트롤 할 수 없으면 항상 억울해요. 꼭 비겁이 아니라 제가 살로 가는 경우에도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살로 갔다는 거는. 근데 쟤는 빠져나갔죠. 정제는 항상 억울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주를 모셔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정제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이제 보는 거지, 이제. 아유,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한 걸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열심히 하거든요, 정제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쟁제가 달라진다는 거,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잠깐 쉴까요? 겁재 얘기부터 다시 이제 좀 시작을 하자면은, 겁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수 옆에 개수가 있는 게 겁재가 되겠죠. 그 겁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겁재가, 제가 막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억울한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죠. 내 주변에 겁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 많더라. 왜 그렇겠어요? 이 겁재가 나한테 겁재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도 얘가 겁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한테만 겁재가 아니라 얘한테도 내가 겁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요, 이기적으로. 나한테는 겁재인 거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짓들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사주에 너무 지나치면은 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현상이 많다. 그리고 이제 정제를 비견이 극하는 뭐 이런 쟁제적 성향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어요. 동생이. 그럼 내가 이제 막 구스 아일랜드 코드 막 이런 거 입고 다녀. 롱패딩 같은 거를. 입고 다녔는데 좀 커진 거야, 내가. 못 입잖아요? 동생한테 물려주래. 미치겠는데 이거 내가 입고 싶어 죽겠는데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비견에 의한 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견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형제가 있으면요, 내 것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끼는 틴트인데 막 가져가서 자기가 바른다고. 저는 뭐 비견은 없지만은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아끼는 거예요. 사양이 높아. 바탕화면 누가 건드려가지고 아이콘 바뀌어 있으면 승질내요. 이게 비견이 쟁제하는 게 그런 거예요. 되게 사소한 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뭔가 내가 아끼는 거를 가족이 건드리더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열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막 연다. 그러니까 막 내 자녀가 비견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 노크하시라고. 정제는 어쨌든 자기 것을, 자기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 비밀스러우려고 하는 거,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 한다고. 겁재가 정제가 돼 있으면 더 그러면 안 되고요. 난리 나요. 그러면은 집이 막 뒤집혀요. 방문 열었다는 이유 하나로. 비견은 그래도 용납이 된다고요. 네. 거기에 식상까지 있으면 뭐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비견이 편제를 봤어요. 비견이 편제를 봤다. 이게 봤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비견도 있고 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견인데 그 옆에 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면 편제가 나한테 가까이 있는데 비견이 멀리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다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편제는 우리 것이죠. 공용제 같은 거잖아요. 공공재, 공용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편제에 대한 마인드가 소유욕이 아니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끼거나 뭐 이거를 갈고 닦거나 반짝거리게 만든다거나 뭐 관리하거나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외제차 타면서 자동세차 들어간다. 자동세차 들어가면은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새 차인데.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새 차 사고 그냥 자동세차 들어간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정편제 다 있지만 정제가 중심이거든요. 처음에 차 샀을 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세차했어요. 손세차. 물 맞아가면서. 그거를 계속 해요. 계속. 그래서 세차장 카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니까 약간 편제처럼 돼서 그런지 요즘 그냥 기계세차가 편하더라. 편제가 그렇게 봐요. 대상을. 근데 이것 말고도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즐기는 에너지도 돼요. 즐긴다. 이거를 유흥, 유희, 재미 이런 걸로 얘기하죠. 놀이. 그래서 편제가 발달하면 뭐라고요? 엔터테인먼트 잘 어울린다. 놀이동산 막 이런 거 있죠.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다 잘 어울려요. 편제는. 그래서 사주에 편제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게 굉장히 강하다. 제가 편제가 없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주에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제가 있다. 게임을 해요. 어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점수가 좋아야 돼요. 게임에 대한 결과가 내가 만족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로 돼 있는 애들이 게임 끊기 힘들어요. 의외로. 엄마가 밥 먹어야지 하면은 이 판만 할게, 대부분 정제들이에요. 물론 이제 정제뿐만 아니라 애들이 다 그렇긴 하는데, 특히 정제가 있으면은 이것만 하고 자야지가 안 돼요. 이것만 하고 자야지는 뭐예요? 이 판에서 이기면 자야지예요. 네. 그래서 이 판에서 지면은 못 자요. 이게 제가 게임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옛날에 제가 탑골공원 옆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들이 장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는 시간 11시, 12시 막 이랬단 말이에요. 술 마시면서 하고 계세요. 싸움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한 수 안 물렸다고 막 대판 싸우고 할아버지들이 돈 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대부분 정제가 있었을 거라고. 예, 막 승질내고. 자, 근데 편제는 어때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 즐길 줄 알려면 편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뭐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요.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정제에 비해서는 좀 더 편하게 살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재미가 없으면은 멀리한다.
그래서 정편제가 직장 생활하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직장 생활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지 같고 왕따 나고 너무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통장에 1,000만 원씩 꽂히면 다니는 게 정제라고요. 편제는 아니에요. 편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놔버려요. 그냥 과감하게. 제가 발달한 명들은요, 때에 따라서는 포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인내하고 이런 거는 인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편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가 편제가 있어서 그런데 비견도 같이 보고 있다. 이건 뭐겠어요? 네,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온갖 재밌는 건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장난을 혼자 하면 무섭고 걱정되고 이러는데 같이 하면 뭐예요? 와 하고 걱정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이 비견하고 뭐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친구들하고 뭐 하고 다니나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각종 사고는 다 치고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재미가 있다. 쟁제하는 게, 비견이 편제를 쟁제하는 거는요, 재미있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더라. 재미를 찾아다니더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렸을 때는 막 그 불장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20대가 되면은 헌팅, 포차 이런 데 가는 거예요. 3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재밌는 걸 봐야겠지만은 뭐 돈 버는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쟁제적인 코드가 사람들하고 뭐를 재밌는 걸 같이 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좀 심심하다, 무료하다 이러면은 이런 친구들 찾아가면은 재밌는 게 튀어나와요. 이거 해볼까? 이래서 같이 가면은 즐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쟁제니까 주는 거예요, 내 거를. 주는 건데 여기는 흔쾌히 준다고요. 내가 아끼는 거랑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편제로 돼 있으면은 아낄 만한 대상도 그렇게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샤넬백 선물 받으면은 정제들은 어때요? 가죽 코팅하고 다니죠. 예, 가죽 코팅하고 맨날 이렇게 박는데, 그래서 10년이자도 막 반짝반짝 하거든요. 편제는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일반 가방들하고 섞어놔요. 그 분리하고 분별하고 두 개 이렇게 그 보관을 다른 곳에 하고 이런 건 정제들이 하는 짓이에요. 편제는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기꺼이 내줄 수 있다. 아끼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공유가 굉장히 커요. 이 재밌는 걸 나 혼자 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외국 나가면 조심해야 돼요. 마약에 노출되잖아요. 재밌다고 하니까 호기심 막 생기잖아요. 우연치 않게 한번 했다가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경우가 많죠. 재미있는 거에 약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을 설득할 때는 그런 것들로 설득하시면 돼. 이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키면은 훅 넘어갑니다. 정제는 그런 걸로 잘 안 넘어가요. 정제는 검증된 데이터로 설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라고 해야 돼요. 같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이런 코드들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제들은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라는 데이터를 숫자로 증명되는 것들을 들이밀어야 설득이 돼요. 그래서 비견의 편제가 되어 있는 명들은요, 그 인생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을 잘 찾아다니고 주변에 나누는 힘이 잘 되어 있다. 혼자 재미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가십 같은 것도 많이 즐기고요, 비밀을 털어놓으면 공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씹고 뜯고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문나요. 네, 가족들하고 막 그 소문이 나요. 만약에 뭐 우리 친인척 중에 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돼 있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해요. 즐겨요. 그리고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비밀 얘기하지 마라. 비밀을 얘기하는 순간 가십이 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 야, 그거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럼 이제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여기에 뭐 비견인데 겁재까지 같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얘가 똥 싼 걸 알아요. 네. 그거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몽정 파티를 해준 거야.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몽정했어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케이크 들고 와서 파티를 해줘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하면 검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비형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래서 비견의 쟁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겁제의 그것과는 너무 다르죠. 전투력을 얘기하기도 힘들고. 비견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식상이 있어서 죄를 형성하는 형태로 간다 이러면요, 친구들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놀면서 일을 하는데 돈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견의 쟁제는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뭐 부정적이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견이 지나치는 경우 나누는 것도 한두 명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견이 지나치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각자가 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니까 내 영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키울 거면은 한 마리만 키우지 왜 꼭 6마리씩 키우냐고. 사료값이 얼마예요? 200만 원씩 들어가잖아. 6마리 키우면은. 근데 그 6마리, 한 마리여도 어떻다는 거예요? 허스키 이런 거 막 키우는 거예요. 이따만한 거. 늑대를 키우고 있어요, 얘가. 비견 겁재가 많으면은, 비견이 많으면은 약간 그런 겁재 비슷하게 간다 이거예요. 겁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식신이 많으면 상관이 되나요? 정인이 많으면 편인처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정관이 많으면 편관이 되느냐. 그런 얘기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론을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확정적으로 막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비견은 많아도 비견이라고요. 근데 겁재같이 벌어진다는 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겁재가 내 걸 다 털어가는 건데 비견이 많으면 털어가려고 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준 거잖아. 근데 겉으로 나온 결과는 마치 겁재가 털어간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도 비견은 비견이기 때문에 겁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다 감당하면서 내가 케어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비견이 많은데 편제가 이렇게 있다는 건 뭐예요? 재미로 끝내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처럼 되는 거죠. 선을 넘어버리니까. 같이 재미있는 걸 즐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우리는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견이나 겁재원에서 자기가 하던 거에 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오늘 잘 봐야겠다. 물론 이제 이게 긍정적이면 뭐 독립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던 거에서 분리돼서 나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거 이제 뭐 사주를 보고 이제 얘기할 부분인 거고, 기본 코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편제가 기본적으로 공유인데 비겁이 없으면 공유할 대상이 없잖아요. 내가 이 재밌는 거, 이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도 혼자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혼자 하면은 심심하잖아요. 같이 해야 재미가 있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변하고 나누는 개념이 됩니다. 투자 혼자 안 해요. 뭐 투자 같은 거, 뭐 주식이나 부동산 혼자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좋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은 주변에 다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만.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게 스위치가 된다고. 그 사람한테는 뭐 이거 나만 아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게 이제 그냥 정보를 알려줬으면은 이 사람이 투자를 안 했을 텐데 내가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죠. 나만 알고 있으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간다.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 식상까지 있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만족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료하거나 심심할 때는 이런 분들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나눈다는 게 정말 쓸데없는 별걸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어때요? 정말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해요. 정제들은 실속 있는 것들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실속 없고 재미도 없고 이상한 것들 다 나눈다.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없다. 안 나누면은 뭐 이렇게 혀에 막 바늘 붙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비견의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주에 뭐가 있더라도 비견이 이렇게 있는 것은요, 그 해당하는 에너지를 누군가와 함께 쓰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식신이 있다. 식신을 쓰는데 비견하고 같이 쓴다. 상관이 있는데 같이 한다. 정제가 있는데 내가 아끼는 거지만 얘도 아끼더라. 그렇게 해야 내가 아끼는 거를 이 친구도 아끼니까 어때요? 같이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소유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겠죠. 편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공용적인 것들, 재미있는 것을 함께 즐기더라. 이런 형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견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관을 보면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자, 왜 달라지느냐? 관이라는 에너지는 어때요? 일간을 극하잖아요. 일간을 극하는데 이 극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일간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통제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거죠. 이걸 이제 법리라고 한다고. 법에 의한 통제예요, 기본적으로. 네, 크게 확장해서 봤을 땐 법에 의한 통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통제하고 있더라. 그게 누구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친구조차도 나를 통제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 회사, 하다못해 휴대폰도 날 통제해요. 아침만 되면 울리잖아, 막. 네, 울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울려가지고 에이씨 하고 스쳤는데 꺼져가지고 막 지각하고 이러죠. 다 통제하는 거예요. 길에도 다 통제하잖아요. 신호등이 통제하고 있죠. 차선이 통제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다 통제하는 형태가 되죠. 그걸 다 관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관복이 있다. 말이 관복이 있다지 뭐예요? 통제 잘 당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복이 있으니까 좋은 관이면 어떤 거예요? 대기업 가잖아요. 고위 공무원 되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 통제 당하는 거 안에서 자리가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일간은 어쨌든 통제하는 에너지인데 비견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 관이 비견까지 통제하겠구나. 나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비견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 가족, 친구들도 같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비견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나만 통제하면 되는데 왜 비견까지 통제해? 우리 가족이 무슨 죄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조금 다르게, 그건 내 입장이고 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관의 능력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관에 대한 복량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이 일간인 나만 통제하거나 그럴 때는 나에 대해서 끝나는데 내 주변으로 커져 나간다면 그 관이 대단한 관이겠네요.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보호한다고요. 뭐 와이프, 뭐 자녀, 심지어 부모까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4대 보험 같은 거 어때요? 누가 직장을 다니면은 다 들어가죠, 거기에. 회사는 나만 다니고 있는데 내 자녀까지 그런 회사의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자녀 이렇게 대학 간다고 학자금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메리트가 없죠. 자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복지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회사들이 막 그런 걸로 막 어필하고 이러는데 요즘 세대는 어필이 안 되거든요. 우리 회사는 자녀가 교육할 때 뭐 학자금을 줍니다. 자기가 적금한다 그래요. 그럼 그 언제 10년 전을 기다리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관이 그냥 이거는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편관이든 정관이든 비겁을 봐야 그 관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사주에 재관이 뚜렷해도 일간만 있을 때는 그 관이 능력을 어때요? 한정적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 있고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통제할 때 관의 능력은 증폭이 된다. 관이 뚜렷하고 관폭이 큰데 그게 이제 한계가 중견기업에서 끝날 수 있어요. 비겁을 봐야 대기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비겁 없어도 대기업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했구나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견이 있고 정관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정관이 비견을 같이 극하니까 어떤 거예요? 관의 복량이 커져 있다. 물론 재생관으로 커진 것도 있겠지만은 관의 영향력이 여기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관복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그 관에 대한 뭐 높이, 지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또 여기에 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재가 있어야 재생관되면서 훨씬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가족들이 관의 보호를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관을 틀림없이 잘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이론으로 넘어서 격으로 넘어가면은 일간이 여기 있고 월에 비견이 있을 때 이걸 걸록격이라 그래요. 여기는 정관이 반드시 있어야 성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격이 되는 격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으로 가더라. 이런 구조가 돼야 5급 같은 거 그냥 행시 뭐 이런 거 그냥 패스하고 사시 이런 거, 물론 사시보다 행시에 가깝죠. 정관이니까. 그런 거에 그냥 패스하고 합격하더라. 어떤 시험이더라도 통과하고 뭔가 이렇게 직을 만들 수 있는 시험은 다 붙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견이 관이 있으면요, 일간이 경쟁력을 가진다. 비교해서 우위에 서더라. 일간이. 이거는 만약에 간목이 있는데 간목이 또 있고 옆에 신이란 정관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아닌 비견이 쓰고 있다면 오히려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다. 만약에 일간이 여기 있고 여기 정관이 있고 시에 뭐 비견이 있다 이러면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일간과 비견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구조, 가장 큰 구조가 이제 월지에 비견이 있고 관이 있을 때인데, 그럴 때 어떻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라이벌을 물리치고 내가 가장 우두머리, 으뜸에 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관복이라고 한다고요. 비교되지 않은 관은 경쟁력이 없는 관이잖아요. 경쟁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비견이 있어야 그 관이 그 일간을 비교해주고 경쟁시켜주고 그만큼 인기 있는 곳에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우위를 서게 해준다. 그래서 정관이 그냥 있을 때랑 비견이 있을 때랑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되겠다.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승진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엄청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관복이 크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남편복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남편복이 있더라. 이 복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력과 지위, 사회적 지위가 다 갖춰진 걸 남편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 통변해주고 상담해줄 때 관복이 있겠네는 뭐예요?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 중심으로 사주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 남편복을 보겠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경제력과 지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지위가 더 중심이 되겠죠. 옛날엔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여명은 그런 남편복을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요. 또 그리고 관이 잘 돼 있어서 복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이 없을 수 있어요. 복은 있는데 복덕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덕이 없는 거야. 자, 덕은 뭐예요? 그런 관과의 일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돈 많고 재벌 3세한테 내가 이렇게 했어. 결혼을 했어요. 돈도 많고 뭐 이렇게 지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지.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이거 무슨 쇼윈도 부부도 아니고 덕이 없는 거예요. 그 덕은 인성에 의해서 결정되겠네요. 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관은 모양이 이상해. 사주에서 이게 힘도 없고 얘가 약간 비실비실한 관이야. 근데 덕이 있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안 될지라도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런 행복할 수 있어요. 애정지수로는 뭐 1등이야. 인고 부부가 따로 없어. 누가 봐도 여기는 해로하는 사람들이에요. 덕이 많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관이 비견을 보고 있다 이러면은 그 관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이라면 관 입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비견이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나하고 연결됐으니까 아,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이 사람하고 만나신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다, 관의 품질도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선다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관이 비견을 극하니까 나쁜 게 아니라요. 내가 비교돼서 오히려 더 드러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그 비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견들도 인정을 해요. 겁재랑 다르기 때문에 비견들도 나랑 성향이 비슷하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질투하는 사람이면 그들도 질투를 할 것이고 내가 인정한 사람이면 인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직장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대학에 들어가는 합격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관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재생관까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복량으로는 거의 최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궁합을 볼 때 뭐 좋은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궁합이니까 이 둘이 맞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복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 스펙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 때 상대방이 만약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복량이 안 되었으면은 그거는 궁합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복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잘 맞고 안 맞고 잘 맞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 반대하잖아요, 주변에서. 부모님이 반대하고 막 집안 걸고 태클 걸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혼수부터 해가지고 막 다 안 맞고 뭐 수준 차이 느끼고 이래버리면은 그게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 게 복량이에요. 둘이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게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서로의 복량에 달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정도 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들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또 강해져가지고, 이게 좀 이론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틀림없이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요즘에는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띠가 중요했죠, 옛날에는? 이제는 일지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요. 옛날엔 띠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토끼띠다. 토끼띠가 이렇게 있어요. 토끼띠 만나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일지에 묘가 있는 사람 만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이제는 상담 온 사람 중에 이제 공부 안 하고 오시는 분 없거든요.
편해졌어요, 상담하기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토끼띠 만나야 되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일지라고 하는 개인 성향이 월등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비견이 정관을 봤다는 것은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더라. 자칫하면 쟁관돼서요, 밀리는 경우도 있더라. 항상 비교되더라. 그러니까 비견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든 비교가 일어나는데, 관으로 비교한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 더 뛰어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경쟁의식이 있고요. 상대보다 좀 잘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학교 성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1등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 근데 정관은 그래서 비견이 있을 때 굉장히 잘 쓰는 좋은 글자예요. 좋은 글자인가? 네, 좋은 글자인데 평관은 완전히 다르죠. 물론 이 평관도 뭐 평관이라고 하는 직을 쓰겠다, 관복으로 이걸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정관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간을 괴롭히잖아요. 을 괴롭게 한다. 평관을 감당할 수 없을 때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일간을 괴롭혀요. 감당 가능하면 뭐예요? 그게 나의 직이 되고 나의 사회적 위치가 되고 그걸 통해서 직업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고요. 일간을 괴롭히는 걸로 직업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의사다 그러면 왜 의사가 됐느냐? 어렸을 때 그런 질병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일간을 괴롭게 하는 글자다라고 했을 때 비견을 봤다는 건 뭐예요? 같이 괴롭잖아요. 같이 괴롭다. 그래서 정관이 있어서 일간을 보호해준다면 가족을 보호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평관이 있어서 일간을 괴롭힌다 그러면 비견이 있으면 같이 괴롭겠네요. 나를 힘들게 한 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주변에 분명히 이런 구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피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이 내가 비견이니까 나도 같이 괴롭겠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맷집이 좋아져요. 힘든데 같이 힘들잖아요. 같이 버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기에 전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걸 같이 견디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돈독해지죠.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왼수더라도 같이 힘든 걸 같이 버티잖아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져요. 군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었는데 행군 같이 하고 나니까 너무 대견해 보이고 잘했다 이러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비견이랑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같이 버티니까 어때요? 원래 나 혼자라면 5분밖에 못 버티던 게 10분도 버텨지고 20분도 버텨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살에 대한 대항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신왕, 이거 이제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으면 신왕한 구조거든요. 신왕하다는 건 일간이 강하다는 거예요, 비견 때문에. 그렇게 신왕한 구조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신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무조건 사주는 신왕하고 출발해야 된다. 이런 거 보면 납득이 되죠. 힘들 때 이렇게 뭔가 버텨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같이 견뎌주더라. 같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견과의 관계가 끈끈해져요. 그래서 사주에 살이 강한데 비견이 같이 강한 명들이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되죠. 비견에 식신도 있고 살도 있네. 함께 하는데 힘들 때도 같이 견뎌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주변 관계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인생을 끝까지 같이 할 사람들밖에 없겠네요. 힘들 때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자기가 힘들지 않을 때도 같이, 이게 만약 식신제살까지 됐으면 문제 해결을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상관으로 제살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괜찮다 이러면은 인생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대단히 뛰어나겠죠. 만약에 이 살을 직업화해서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정관처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명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쓰는 게 비견은 정관을 써야 되고요. 겁재는 평관을 써야 돼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나중에 경 얘기할 때 더 뚜렷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견이 평관을 쓰고 정관이 겁재를 쓰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관으로 사람을 다루는 거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나의 자리나 지위, 카리스마, 그런 사회적 위치로 비견겁제를 다루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제대로 다루어져요.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은 비견하고 겁제가 완전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 통솔력이 떨어진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도 굉장히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 비견 입장에서도 이 평관의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가족을 다 힘들게 한다면서요. 가장인데 실직을 했어. 평관이죠, 바로.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어때요? 도망 못 가잖아요, 도망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평관을 이렇게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견들이 어때요? 버텨는 주지만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크로스해서 봐야 돼요. 정관은 비견을 보고 평관을 겁제를 볼 때 확실하게 뭔가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이 강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티는 힘이 강하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살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겠어요? 인생이 계속 그렇게 힘든 것들이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식신을 보든 상관을 보든 인성을 보든 해서 어떻게든 이 살을 재화해서 약하게 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꿔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재생살로 연결돼 있으면은 뭔가 하면 할수록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게 커지고 이런 것들로 연결되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보면 아시겠지만은 겁제와는 다르게 뭐 비견을 이렇게 꼭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끌어내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겁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 사주에서 난리를 피잖아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게 뭐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견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인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영향력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더라. 필요하면은 이렇게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부대끼면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를 얘기하려면요, 비견겁제가 있는 명을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극장 이런 거 비견겁제가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누가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견겁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뜨고 계신 분들, 뭐 강영욱, 뭐 아니면 이제 오은영 이런 사람들도 비견겁제 없이 단순히 저걸로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이렇게 애견들이랑 거의 뭐 물화일체 경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견겁제가 있는 명들이 뭔가 드러내기 좋은 시대가 왔구나라는 걸 그런 데서 많이 느낍니다. 비견이 정편인을 보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게 겁제처럼 뭐 이렇게 생하는 구조가 될 테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어쨌든 비견으로부터 가는 거니까 겁제처럼 그렇게 파급력이 있진 않아요. 이거는 마음을 줬다라고 해도 주변에 준 거잖아요. 생판 남한테 준 거랑 너무 다르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비견은 위치가 중요해요. 이럴 경우에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인 편인이 그 일간 우선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인이 일간에 가까운지 아니면 이제 뭐 비견에 가까운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간목이 있고 개수가 있고 또 간목이 있다 이러면은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정인이라는 게. 근데 이게 년, 월, 일순이라면요, 이렇게 비견에 가까운 거로 보셔야 됩니다. 연월이랑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럼 순서로 봤을 때 여기니까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인 입장에서는 그냥 양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묘해요, 약간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동생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뭐 동생이보다 형인 경우가 많겠죠, 연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입장에서는 똑같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때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은 엄마는 항상 형한테 먼저 해주잖아 라는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난 다 해줬는데 똑같이. 누구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죠. 보면 보이잖아요, 엄마 말이 맞다는 게.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형한테 더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걸 봐야지 뭔가 통변할 때 이런 거 알아야 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누구 편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엄마 말이 맞다는 거죠. 네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간목에 인이 있고 뭐 정인이 자월이에요. 이러면은 가까이 있지만은 어때요? 이 비견하고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일간으로 온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비견을 통해서 왔으니까 어때요?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수를 끌어내는 통로 같은 거거든요. 통로가 크고 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수를 빨아들이는 힘이 대단히 크다, 뛰어나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통로가 약하니까 어때요? 이거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강남에 침수됐다면서요, 여기. 뉴스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지금 보니까 멀쩡하죠. 예. 근데 이게 왜 침수가 됐어요? 빗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약하니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가비널에 있으면 그 통로가 큰 거라고요. 수가 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로가 좀 수가 소화가 안 돼요. 나무가 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물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소화한다 그러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끌어들여서 잎사귀가 되고 꽃이 되고 하는 거겠죠. 그런 형태의 사람도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부모의 사랑이 과하면은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량이 너무 많으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가 크면은 공부량이 많아도 소화가 되더라. 비견을 통해서 소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몸처럼 움직여요, 남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공부 같이 하면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는 경우가 좋더라. 네, 그래서 나한테 오는 에너지를 감당하는 건 이 비견한테 있는데,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먼저 보시고요. 위치 에너지를 보라는 건 이게 천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지에 있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꼭 일지가 아니라 월지에 있더라도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몸처럼 움직일 때요, 이 정인 편인은 오롯하게 일간한테 옵니다. 그러면 정인의 소화력이 좋아진다. 소화력이 좋아지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인성을 끌어내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될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정인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눈치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정인이 발달하면 대놓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음식이 나왔는데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저는 머리카락 건져내고 그냥 먹어요. 근데 옆에 이제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정인이 있다. 어떻게 써요? 당장 벨 눌러가지고 사장님 호출하죠.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나가서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말투가. 그럼 이제 이 정인들은 거기서 빡쳐요. 어떻게 해요? 잠깐 놔둬보세요. 사진 찍고 바로 그냥 본사에 막 항의하고. 정인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게 고객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네가 사과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인한테는 그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인의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적인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인이 없으면 어때요? 그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게 뭐 식신이 있다 뭐 이러면, 그러니까 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지만 정인만도 못하다고요. 정인이 있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거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친구다? 남자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권리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 비견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때요? 소화력도 약하고 뭐 끌어내는 힘도 약하니까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근데 비견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리 악덕 사장도 내 앞에서 뭐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 이 정도 돼야 남자친구한테 무릎 꿇릴 수 있어요. 가끔 보이잖아요. 남자친구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된다고요. 이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눈치 안 봐요. 그런 부분들을. 정인이 잘 발달해 있으면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부라고 한다면은 소화력이 좋으니까 어때요? 한 번에 다 이해되잖아요. 소화력이 안 좋으면은 이해될 때까지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공부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니까 남들 6시간 공부할 때 3시간만 공부해도 이 정도 돼 있어야지 우리가 전교 1등 노릴 만큼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견이 일간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정인을 보게 되면요, 그런 정인의 능력이 극대화된다, 시간적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견은 시간 단축을 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통용이 되는데 돈을 버는 거 시간으로 벌죠 우리는. 그래서 연봉, 월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넣어요 거기에.
한 달에 얼마 버느냐를 얘기하는데 비견이 있으면 단축이 되니까 어때요? 2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번 거니까. 물론 거기서 나누면 1.5배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 형태로 시간 단축을 시켜주는 게 비견이다. 겁재도 그런 역할을 하긴 해요. 만약에 단축만 얘기한다면 겁재가 월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흡이 있으면 같이 한다인데 같이 하면 시간이 또 단축되잖아요. 내가 혼자 해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빨리 뭔가를 해낸다. 이런 애는 말도 빨리 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정인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효과가 증대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천간에 막 옆에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인이 나한테 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건 결핍으로 연결이 돼요. 분리라면 결핍이다. 이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부족하게 온 거랑 똑같아요. 어떤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먹고 남은 걸 내가 먹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애정 결핍 같은 걸로 또 연결이 되고요. 어렸을 때 그걸 못 받은 것 때문에 결핍적인 요소가 돼서 커서 이제 약간 심리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서라고 한다면 문서가 어떤 거예요? 비견한테 먼저 갔으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야 될 그 집문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진 거잖아요.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와야 될 게 안 왔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는 똑같이 식당 가서 그런 머리카락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먹고 돈을 다 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연결돼 있어서 정인을 제대로 쓰는 사주라면은 먹고 돈도 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비견이 내가 정인의 권리 주장하는 거에 동조를 안 하니까 어때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힘이 있어서 정인을 잘 소화하는 명이라면 남자친구가 동조하겠죠. 사연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분리돼 있으면은 남친이 그냥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안 돼줘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뭐 쟁제보다 더 억울함이 커요. 이렇게 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지어 겁재는 괜찮아요. 남이니까. 비견은 가족이잖아. 네, 내가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타격은 훨씬 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비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정인이 일간까지 올 수 있는 구조인지 그 구조적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에만 있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비견이 지지에밖에 없더라. 년월일시 어디더라도 지지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천간에 비견이죠. 예, 비견이 지지에만 있으면은 괜찮다. 예, 천간에 있으면은 이게 순서를 보시라. 예. 자, 근데 편인은 어때요? 얘는 권리 주장이 아니죠. 예, 권리 주장이 아니에요. 편인이 뭐 권리 주장한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뭐 가끔 그런 정인처럼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견겁재가 아예 없고 편인만 있을 때는 권리 주장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권리랑은 거리가 있어요, 편인은. 도장인이지만은 이거는 치우쳤잖아요. 잘못된 도장이잖아요. 네, 정인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형태로 가지진 않아요. 자, 이게 비견을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천간이든 지지든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정인에 비해서는. 정인이 조금 문제적 여지가 있는 거고요. 편인은 기본적으로 이 인성이 겁재 거예요. 겁재한테 정인이거든요. 그래서 편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성은 기본적으로 일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풋이고 이거는 받는 거예요. 정인은 당연히 내 걸 내가 받는 거라서 당연스러운 거거든요. 선물 주면 당연하게 잘 받아요. 편인은 받으면서 미안해 한다고요. 부담 느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초년의 애정 결핍 같은 걸로 연결되기도 해요. 편인은. 저도 잘 못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상대방이 주는 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편인이 비견을 받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타심으로 연결돼요. 권리가 아니라. 또 갔죠? 편인이 또 비견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양보를 잘한다. 마음을 신경 써준다. 그런 거죠. 자기는 양보하고 마음을 신경 써줬는데 비견하고 맞질 않아요. 그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거랑 얘가 원하는 게 맞지가 않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도 사고 뭐 이러면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은 어때요? 주변에 뭔가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근데 편인이 겁재로 가 있으면 그게 잘 맞아요.
내가 주고자 하는 거랑 받고자 하는 게 편인이 있으면은 살짝 어긋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비교는 나랑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왜 나랑 다를 수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편인이잖아요. 중요한 건 편인. 내가 받을 때도 어떻다고요? 안 맞다고요. 줄 때 잘 맞겠냐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큰 사건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사건 사고로 연결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연애로 얘기를 한다면은 연애로 얘기한다면은 편인은 권리 주장을 못하는 연애가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일간으로 오지도 않았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바람으로 연결된다던가 뭐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한다던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마음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편인이 이렇게 비겁을 볼 때가. 정의는 안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릎 꿇린다고요. 용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인하고 편인들을 보면요. 정인들이 훨씬 약간 냉정하고 매몰차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편인은 이렇게 비견을 만약에 생각한다. 이러면은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약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 만나줘 이러면 넘어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막 자살 시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어요. 사건 사고로 보면은 네가 안 만나주면 난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있다고요. 그럼 넘어가요. 편인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정인들은 안 넘어가요. 네가 죽든 말든 약간 이래요. 정말로 그 정도로 냉정한 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인한테는 실수 한 번 하면은 끝난다. 편인한테는 실수 몇 번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비견 겁재를 보면 더욱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견을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비견의 기본적인 특징은 주변인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변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뭐 때로는 그 사람 인생에 개입도 하고 그 사람 영향도 많이 받고 뭐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 정말 사소하게 겪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비견적 코드예요. 그래서 비견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비견도 공감해주고 우리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한 문제가 크지가 않아요. 비견 겁재가 있는 명들에 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재에 대한 고통, 인에 대한 고통, 신에 대한 고통이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돈이고요, 사람이고요, 몸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몸이 아파서 힘들다. 근데 여기에서 비겁은 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겁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족을 등져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겁재도 뭐 그런 힘이 있겠지만 비견은 가족을 등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무시가 안 된다. 연을 끊을 수 있는 것도 무비겁이겠네요. 그래서 비견은 그런 부분에 가장 크게 밀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힘들다. 겁재는 가까워서 상처받는다 이런 말 안 써요. 비견이 가까워서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은 내가 너고 네가 나기 때문에요. 친구의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내가 누굴 사귀는데 친구가 걔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오히려 연인이랑 멀어질 수도 있어요. 비견을 잘 쓰는 영이면은. 부모님이 나 걔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 소리 할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견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비견이고, 겁재랑 비교해서 아마 좀 궁리를 하시면은 통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십성은 이제 10가지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십성이 오행별로 다르다면서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